자, 오늘 강의는 DDL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의 특징인 스키마 정의, DB 생성, 테이블 생성, 테이블 수정, 테이블 삭제와 같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키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테이블을 생성할 때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각 컬럼별 제약 조건이나 키값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L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DDL이란 DB나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CRUD,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언어를 말하고요. 보통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메타데이터로 관리되는데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이름으로 저장 관리가 됩니다. 자, DB를 생성하는 기능으로는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DB를 생성할 수 있고요. 테이블의 생성 기능은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 컬럼명, 데이터 타입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DB라는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라 하는 기능이네요.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샘플 DB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을 하나 정의하겠는데요. 비즈니스 카드라는 이름의 주소로 명함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컬럼 이름은 name, 어드레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텔레폰 세 가지 컬럼을 가지는 테이블을 정의하고 생성하라는 겁니다. 자, create 테이블 하면서 비즈니스 카드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정의하는데 이름 컬럼은 뒤에 배우겠지만 가변 길이 문자열 이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 어드레스 역시 가변 길이 문자열, 그 다음 텔레폰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세 가지 컬럼을 가지는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아래에서 간단하게 레코드를 두 개를 추가한 다음에 이걸 검색하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DB 생성과 테이블 생성을 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죠. 그러면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샘플 DB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show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샘플 DB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기 전에 DB를 사용하겠다는 use 명령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비즈니스 카드. 자, 컬럼을 이름 컬럼을 가변 길이 문자열 바차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주소, 어드레스 역시 바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화번호 역시 바차. 전화번호는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다시 같은 기호 때문에 문자열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시고 확인됐는지를 구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DSC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된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 샘플 레코드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밥, 주소는 서초동 123번지, 전화번호는 123-4567이라는 레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됐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셀렉트 문을 사용해 보면 되겠네요.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추가된 거를 db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사용해서 테이블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크게 정수와 실수와 같은 숫자를 다루는 값, 그리고 문자를 다루는 값, 그리고 시간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는 값, 그 외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루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숫자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루는 타입이 있고요. 부호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호가 보통 사인 비트라고 해서 최상위 비트 한 비트이기 때문에 한 비트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값 차이가 한 비트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의 초과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티저다 라고 하면 32비트 값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비트를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 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인 비트가 없이 0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43억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니 인트는 한 바이트로 데이터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부호가 없다면 0부터 255까지 출력 가능하죠. 만약 21억이 넘어가는 큰 숫자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 빅인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9경에서 플러스 9경까지. 그래서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만약 부호가 없다면 18경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실수에 대해서는 플로트, 더블이 존재하는데요. 역시 사이즈 값과 소수점 이하 값을 몇 자리까지 쓸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진수라는 형태로 디시멀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두 가지 타입으로 존재하는데요. 고정길이 문자열이라고 불리는 캐릭터 타입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변길이 문자열인 바차, 베리어블 캐릭터죠. 바차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55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면요. 65,000자까지는 텍스트, 2바이트죠. 3바이트를 쓰는 미디엄 텍스트, 1670만 자까지 됩니다. 그리고 4바이트를 쓰는 롱 텍스트 해서 43억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별도로 블랍이라고 해서 MySQL에서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랍 타입은 역시 2바이트, 미디엄 블랍은 3바이트, 라지 블랍은 4바이트로 표현 가능한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관련 데이터 타입을 보면요. 자, 연월일을 다루는 데이트 타입, 그리고 시분 초를 다루는 타임 타입, 이 두 개를 같이 다루는 데이트 타임 타입, 그리고 주로 걸린 시간을 계산할 때 쓰이는 타임 스탬프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걸린 시분초를 계산해서 표현하는 타임 스탬프 타입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란 데이터에 제약 조건을 걸어서 해당되지 않은 데이터는 입력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6가지 조건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난널 제약 조건, 널 값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제약 조건입니다. 유니크 제약 조건, 레코드가 이미 동일한 값이 들어있는 레코드가 들어있을 경우에 동일한 값은 새로 입력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를 새로 생성할 때 기존에 있는 레코드가 어떤 아이디를 쓰고 있으면 동일한 아이디를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유니크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기본 키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키 제약 조건인 프라이머리 키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려면
키의 기본적인 특성상 유니크와 낱널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는 한 개를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키 값이 널이 되면 안 되니 당연히 낱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동일한 개념으로 포린 키 제약 조건을 보겠는데요. 자, 포린 키는 외래 키를 사용할 때 현재 테이블의 특정 컬럼이 다른 테이블의 키라면 포린 키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체크 제약 조건은 예를 들어 나이 컬럼이라면 나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체크 조건을 걸어서 음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ySQL에서는 체크 제약 조건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폴트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입력할 때 특정 컬럼의 값을 빼고 입력을 한다면 기본 값이 입력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별이라는 컬럼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 값이 있는데요. 만약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남자라는 값이 입력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디폴트 제약 조건을 사용합니다. 자, 낱널 제약 조건에 대해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서 이름 컬럼이 널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비즈니스 카드 하면서 네임 컬럼이 낱널 조건을 지정하면 레코드 두 개 중에 첫 번째 레코드는 세 가지 값이 다 컬럼 값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될 텐데 만약에 두 번째 인서트문에서 널 값을 네임 컬럼에 널 값이 들어가서 입력이 된다면 입력이 되지 않고 MySQL에서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낱널 제약 조건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를 테이블을 생성하는데 이름 부분이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낱널 제약 조건을 추가한 다음 테이블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키마를 보시면 이름 부분이 널 컬럼이 no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낱널 제약 조건이 반영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생성된 테이블에 널 값을 가지는 이름이 널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약 조건이 컬럼 네임이 널이 되면 안 된다고 에러가 발생되면서 레코드가 추가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유니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네임 컬럼이 예를 들어 동일한 값이 추가되지 않도록 만들고 싶으시면 유니크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컬럼이 유니크라고 지정하면 동일한 밥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레코드가 두 개가 추가된다면 에러가 두 번째 레코드는 인서트문은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분이 동일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니크 제약 조건을 추가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자, 역시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름 부분이 유니크 속성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밥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고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이름의 밥을 가지는데 주소는 다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면 밥이라는 이름의 레코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은 추가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의 이름 컬럼을 기본 키로 지정하고 싶으시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제일 마지막 구문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값을 제약 조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하면서 ID 값을 키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총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네요. ID 키로 사용할 ID 인티저 컬럼
그리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서 4가지 컬럼이고요. 이 중 ID에 해당하는 컬럼이 기본 키로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2가지 샘플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를 ID로 지정하는 SQL문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생성된 테이블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요. 총 4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ID 컬럼, 이름, 주소, 전화번호 4개의 컬럼인데 인티저 컬럼인 ID가 non-null로 지정되면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래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래키는 두 테이블 간에 외래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샘플을 보시면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이 비즈니스 카드는 역시 이전 예제와 같이 4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리 테이블이 있는데 셀러리 테이블은 ID, 키 값이죠. 그 다음에 연봉, 셀러리 어마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카드의 쪽으로 가는 외래키 컬럼인 비즈니스 카드 ID 해서 3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외래키 지정하는 구문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foreign key, 비즈니스 카드 ID란 값이 비즈니스 카드의 프라이머리 키인 ID 값과 같은 값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테이블 2개를 생성한 다음 샘플 데이터 레코드를 2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카드, 밥이라는 아이디는 사람의 아이디는 레코드가 1이란 거죠. 자, 동일하게 이 밥의 아이디가 1이었으니 포린 키는 1이 돼야 되고 연봉은 5,000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후에 다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때문에 반드시 비즈니스 카드에 먼저 샘플 예제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레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 순서가 바뀐다면 아마 DB에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셀러리에서 참조하는 1번이라는 키 값이 비즈니스 카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에 먼저 비즈니스 카드에 밥이라는 레코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셀러리 테이블에 레코드를 추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래키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은 이전 예제와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셀러리 테이블 하나 새로 만드는데 셀러리 테이블의 마지막 비즈니스 카드 ID 값이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의 ID 컬럼을 레퍼런스 한다고 외래키 제약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러리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요. 마지막에 있는 비즈니스 카드 ID 값이 외래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 나이, 에이지 컬럼을 추가하고 이 에이지 컬럼은 숫자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된다고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이지라는 컬럼을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이 에이지 컬럼은 에이지 값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체크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이지 컬럼을 0을 넣으면 에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MySQL은 체크 조건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크 조건을 동작시키고 싶으시면 따로 추가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제약 조건인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카드의 주소 컬럼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값을 서울로 만들게 하려면 디폴트 제약 조건을 서울로 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코드를 하나 추가할 때 밥과 밥의 전화번호까지만 입력하면 주소값을 입력하지 않고 넣고 나도 기본값이 나중에 서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의 어드레스 컬럼을
디폴트 값을 서울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비즈니스 카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보시면 디폴트 값이 서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카드에 주소가 지정되지 않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어드레스 값이 서울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의 ID 값을 자동 증가하도록 지정하세요. 자, 보통 키 값을 일일이 이제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또는 유저 아이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등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어떤 인덱스 형태로 숫자 값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고요. 이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을 사용을 하면 보통 이 기본 키 값에만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예제는 비즈니스 카드의 ID 값이 자연수면서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값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레코드를 추가할 때 ID 컬럼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제외한 상태에서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코드가 추가될 때 자동으로 ID를 하나 새로 숫자 값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을 만드는데 ID 컬럼을 오토 인크리먼트로 속성을 지정했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 속성으로 ID를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면 4개의 컬럼인데 ID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이면서 엑스트라의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 지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컬럼 중에서 ID 컬럼은 값을 지정하지 않고 네임과 어드레스, 텔레폰 컬럼만 값을 지정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된 레코드를 확인하면 ID 컬럼이 자동으로 숫자가 1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ID만 다르면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유니크 옵션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레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2번 추가한 다음에 레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ID 값이 계속 2, 3, 4 형태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DL의 첫 번째 시간으로 테이블 생성 그리고 DB 생성과 같은 스키마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 테이블의 컬럼에 지정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nt, 플로트, 캐릭터, 바차, 데이트, 블락,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not null, unique, primary key, foreign key, check, 디폴트와 같은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